관계를 맺어가. 트래키라고 이 시리즈의 팬들을 지향하는 특별한 단어도 있을 정도죠. 작가님, 피할 수 없는 질문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스타트렉 시리즈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늘 스타트rek이 어디선가 하고 있긴 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어디선가 늘 틀면은 어느 채널에선가는 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특이한 그 유니폼을 입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걸 따라다니면서 본 적은 없어요. 없지만 그 스타트rek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돼서 어떤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가에는 저는 이제 이야기에 늘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에도 이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우리 시대의 이야기 전통은 크게 두 가지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대로부터. 첫 번째는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내려온 전통이거든요. 이것은 클라이막스가 있고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주인공이 확실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게 고대 그리스 비극의 전통을 따라서 내려온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막 분석하고 막 그랬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전통도 몇 면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서사시의 전통이죠. 서사시의 전통은 여러 인물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인물들이 주인공이고 굉장히 일단 길고 에피소드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계속 생겨나고 여러 모험들이 격가지를 치면서 여러 버전을 만들어가고 또 그런가 하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계속한다는 특징이 있죠. 오디세이아처럼 오디세우스가 계속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스타트렉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그런 그 서사시적 전통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타트rek에도 설명하려고 웬디가 그러잖아요. 사가라고 그러잖아요. 사가는 원래 아이슬란드의 전통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지만 실은 이제 굉장히 장구한 역사적 사실들을 서술하는 거의 뭐 서사시와 비슷한 의미로 요새는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스타트rek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 누구라도 그 이야기에 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거 호메로스 혼자 만든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외삽돼서 끼어들고 누구라도 그 얘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구전 이야기들이 모여져서 그것들을 구슬로 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렉 같은 것이야말로 그런 공모전 같은 거라기 참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스피노프를 만들 수 있고 누구라도 거기에 에피소드를 추가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는 단 1, 2분도 함부로 뺄 수 없고 한 1, 2분도 함부로 넣을 수 없어요. 넣으면 영화가 벌써 기우뚱하죠. 하지만 이런 사가라던가 그다음에 에픽 같은 거에는 서사시에는 누구라도 조금씩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은 그럼 영화나 TV 시리즈만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도전 같은 것도 전형적인 서사시예요. 주인공이 여러 명이고 그들이 계속해서 모험을 해요. 봅슬레이도 타고 뭐 어디도 가고 모험을 하고 어떤 주인공은 뭐 사라지기도 해요. 술 잘못 먹어가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의 틀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 예를 들면 몇몇 에피소드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정체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청자들도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폐를 겪고 있는 이 웬디 같은 소녀가 스타트렉 같은 서사시적 형식의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쯤에는 자기도 껴들 수 있겠다. 자기도 여기에는 이야기 하나 정도를 제출할 수 있겠고 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캐릭터 중에서 자기를 감정이입할 수 있는 캐릭터를 찾아내서 또 그들에게 자기와 비슷한 상황을 부여하는 거죠. 이게 우주의 한 공간에 고립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웬디가 쓴 상황은 어딘가에 지금 조난당한 상황이잖아요. 커크 선장하고 이제 조난당한 상황이니까 자폐인이 느끼는 마음은 그런 걸 거예요. 나는 어딘가에 정말 이 잘못된 행성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그냥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렇게 언어라든가 이런 거 감정 같은 거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늘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이런 외계인과 같이 살아가고 또 반쯤 외계인이고 반쯤 그 인간인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여기 스팍 같은 사람은 자기를 대입하기 굉장히 좋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스팍은 그런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머도 공식으로 외우고 막 연구해서 어떻게 사람을 웃길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그런 캐릭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인물이야말로 이렇게 감정까지 다 배워야 되고 눈 맞추는 것까지 전부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 특히 미국 사회에서 눈을 맞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대화잖아요. 이런 걸 다 배워야 되는 사람에게 다른 스토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본격 문학 소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그 사회와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이런 자폐인이 하기 좋은 부분이고, 딱히 자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겪는 현대인들이 그냥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점쟁이 어떤 점을 보시는 분이 점쟁이들의 이런 말하자면 뭐 치트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게 뭐냐면, 사람이 딱 들어와서 좀 이렇게 처음에 제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고객이 오면, 원래 내성적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주지, 안 알아주지, 그러면 대부분 다 그런데요. 자기는 굉장히 내성적인데,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말하자면 활발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그런 속도 모르고 그냥 굉장히 그 외향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지, 그럼 어떻게 하셨냐며 갑자기 제압당한대요. 근데 현대인들이 실은 누구나 다 의사소통,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사회성을 가지고 만나고 이런 게 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 이런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